늘 앉으시는 자리 말입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힘이 날 때도 있잖아요. 강변의 벚꽃길 옆에 자리한 카페, 마블 카페. 그 카페에서 나온 한 잔의 코코아에서 시작되는 도쿄와 시드니를 연결하는 12세계 마음을 치유하는 스토리. 작은 사건이 연결되어 마지막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독자의 마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자리 미라클 북굴림입니다. 휴가는 다녀들 오셨나요? 휴가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12편의 단편 모음 책을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소설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요. 카페 마블, 목요일, 코코아, 색깔 등의 따뜻한 단어들이 왠지 끌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가로 여행을 가진 않았지만 저번 주말 카페에서 이 책을 순식간에 읽었어요. 저자인 아오야마 미치코의 데뷔작인 본 작품 목요일에는 코코아를로 제1회 미야자키 책 대상을 받았으며 속편 월요일에 말차 카페, 고양이 말씀은 나무 아래서 등 여러 수상작이 있습니다. 앞장에 등장한 인물이 다음 장의 화자가 되는 패턴 터치식 구성과 훈훈한 내용에 책장이 정말 슬슬 넘어갑니다. 12세계의 마음을 치유하는 스토리, 색으로 표현된 한 편 한 편이 참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가실 때, 잠시 휴식이 필요하실 때 함께하면 참 따뜻하고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브라운과 화이트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브라운, 도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진짜 이름은 모른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를 뿐이다. 내가 일하는 마블 카페의 창가 구석자리. 반년쯤 전부터 그녀는 혼자 와서 꼭 그곳에 앉는다. 주문은 언제나 똑같다. 핫코코아 주세요. 비가 그친 뒤에 물방울 같은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본다. 어깨까지 오는 밤색 머리카락을 흔들며. 마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 구석에 있다. 강변의 벚나무 가로수가 막 끝나는 지점에 큰 나무 뒤에 숨듯이 있는 자그마한 가게다. 다리를 건너 맞은편 강변에는 몇 개의 가게와 시설이 있지만 이곳은 민가뿐이어서 인적도 드물다. 홍보하는 일도 없고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오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만 아는 카페로 영업하고 있다. 테이블석 3개와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 멋없는 원목 테이블과 의자, 천장에 매달린 램프. 만석이 될 때도 없지만 텅 비는 날도 없어서 나는 매일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손님을 맞이한다. 코코아 씨가 가게에 오는 것은 언제나 목요일이다. 오후 3시가 지났을 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보낸다. 그는 대체로 긴 영문 편지를 읽거나 쓰고 영자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평일 낮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이나 노인 손님이 많아서 코코아 씨 같은 젊은 여성은 드물었다.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다.
성인식을 한 지 3년 지난 나보다 아마 조금 연상일 것 같다. 나는 영어는 전혀 못한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국의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날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얇은 편지지, 사방 삼색기로 두른 봉투. IT 시대에 손으로 장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이런 복고풍 아이템을 애용하는 코코아 씨는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옆을 지나갈 때 얼핏 보니 그는 만년필로 예쁜 필기체를 쓰고 있었다. 어떤 마법의 주문을 쓰고 있을까? 편지를 쓰는 코코아 씨를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다. 입술이 살짝 호를 그리고 하얀 뺨에 붉은 빛이 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내리뜬 눈가에 진한 갈색의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든다. 그럴 때의 코코아 씨는 절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빤히 볼 수 있다. 편지의 상대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러움과 질투가 마음속에 손을 잡는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2년 전 초여름부터다. 강변을 따라 파란 잎만 남은 벚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으면서 이 나무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하고 무심히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무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던 체인점 레스토랑의 경영부진으로 해고당했다. 그날도 헬로워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취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아서 불안과 시간만큼은 넉넉했다. 어차피 한가하여 가로수가 끊기는 곳까지 걸어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뒤로 카페가 있었다. 이런 곳에 카페라니. 나는 지갑 속 동전을 확인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커피 한 잔이라면 마실 수 있다. 가게는 좁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공간이었다. 갈 곳 없는 내게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됐다. 처음 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은 안도감. 체인점의 복작복작한 소음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숨을 삼켰다. 점원인 듯한 남성이 벽에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종이를 붙이는 참이었다. 절묘한 타이밍. 나는 두근거리면서 카운터석에 앉았다. 종이를 붙이고 점원이 메뉴와 물을 갖고 왔다. 50살 정도일까? 몸집이 자그마하고 마른 몸에 평범한 얼굴이지만 이마 한복판의 점이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주세요. 따뜻한 거요. 점박이 남성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글보글 사이펀으로 커피 끓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점장님이십니까? 네, 마스터라고들 하죠. 꿈이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 끓이는 마스터. 마스터는 카운터 너머로 커피를 내밀었다. 향긋한 향이 피어오르는 컵은 스아키였다. 마셔보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다. 나는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하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스터는 진지한 얼굴로 말없이
5초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정사원으로.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사원? 하지만 이력서나 신분증 명서나 필요 없어. 난 보는 눈만큼은 있거든. 아르바이트 쪽이 좋아? 정사원이면 곤란한가? 그렇지는... 그럼 결정. 마스터는 카운터를 나오더니 아르바이트 모집 종이를 떼어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블 카페의 정사원이 됐다. 마스터는 그러고 나서 바로 한동안 가게를 비울 테니까 나머지는 와타로 자네 혼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게 하고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생각보다 빨리 자네가 와주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끓이는 마스터가 꿈이었다면서요.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마스터는 행복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꿈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실이 되니까 난 꿈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 후로 2년째 나는 마블 카페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 명의는 마스터이고 나는 고용 점장 같은 것이다. 느닷없이 가게를 맡기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은 내게 의문을 가질 틈조차 주지 않았다. 체인점처럼 매뉴얼은 없고 마스터가 가르쳐준 것은 문단속하는 법 정도였다. 시행착오를 해가는 동안에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고 친척처럼 나를 귀여워해주는 할머니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종종 들렀다. 완전히 나다운 색깔이 생긴 이 카페의 마스터는 불 속 와서는 벽에 그림을 바꾸거나 손님인 척하고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다. 나의 영역은 2층 건물의 임대 원룸과 이 카페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세상에 충분히 만족한다. 방은 넓고 좁지만 2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요리하기 가능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이 카페를 사랑한다. 그리고 호사스럽게도 밤색머리에 총명한 손님을 흠모하고 있다. 점원이 손님을 흠모하다니 그래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짝사랑이니까 괜찮다. 마스터의 말을 빌리자면 꿈으로 좋다. 짝사랑은 나쁘지 않다. 그저 좋아하기만 한다. 단지 그것뿐인데 힘을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 목요일에는 특히 맛있는 코코아를 그에게 올린다. 그게 전부다. 7월 중순이 되어 장마가 그치고 하늘이 눈부신 계절이 왔다. 목요일 오후 3시가 지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다. 하지만 코코아 씨는 평소와 달랐다. 녹초가 되어서 도트백을 맨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 하필 그가 좋아하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다. 다림질이 잘 된 블라우스에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다. 테이블에는 책이 몇 권 있고 연신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다. 코코아 씨는 그 사람을 본 뒤 늘 앉던 자리에 등을 돌리듯이 하고 비어있는 한복판 테이블에 앉았다. 내가 물과 메뉴판을 갖고 가자 땀이 나는 더운 여름인데 코코아 씨는 어김없이 핫코코아를 주문했다. 그때만큼은 잠깐 나를 봐주다가 이내 테이블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내가 핫코코아를 갖고 간 뒤에도 코코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편지지 세트도 만년필도 페이퍼백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 끝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보고 말았다. 주르륵 하고 그녀의 뺨을 타고 내리는 것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코코아 씨에게 나는 자동 판매기 버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차림새로 보아 좋은 집안 따님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에 장기간 혹은 여러 번 다녀왔을 터다. 항공 우편의 상대는 원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로 이 카페 이외에는 나와 전혀 겹치는 부분은 없고 멀고 먼 세상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닿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괜찮아요 하고 살며시 손을 잡아주고 싶다.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무엇이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카페 점원과 단골 손님, 앞치마를 벗을 수 없는 내가 코코아 씨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푸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책이 2권 바닥에 떨어졌다. 언제나 코코아 씨가 앉는 자리에서 태블릿을 켜놓고 있던 손님이다. 그는 실망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책을 주었다. 뭔가 오늘 이 가게에 오는 여성 손님은 모두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손님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가방에 책을 찔러 넣고 급하게 계산대로 향했다. 그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됐다 라고 생각했다.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쟁반을 들고 그 테이블석으로 달려갔다. 아이스 커피 잔 반쯤 준 물컵, 물수건, 빨대 봉지, 정리 선수건이 있었더라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빠르기로 그것들을 쟁반에 올리고 테이블을 닦았다. 비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코코아 씨에게 말하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 하고 잠시 움찔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용기를 쥐어짰다. 늘 앉으시던 자리 말입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코코아 씨는 큰 눈을 더 커다랗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방금 빈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이 사르르 돋듯이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코코아 씨는 언제 나의 자리로 옮겨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코코아를 한 잔 다 마신 뒤 드물게 리필을 했다. 2잔째의 코코아를 갖고 가자 그는 언제나처럼 영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컵을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저기 하고 말을 걸었다. 움찔해서 손이 흔들렸다. 흔들린 컵에서 코코아가 몇 방울 편지지에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껏 좋은 분위기였는데 통 안의 실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파도가 밀려가듯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고 했다. 잠깐만. 코코아 씨의 손이 내 손에 포개졌다. 이번에는 심장이 금붕어처럼 팔딱거렸다. 봐요, 코코아 하트.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조금 일그러졌지만 정말로 코코아가 갈색의 하트를 그리고 있었다. 하트? 재미있어요. 이대로 보내야지. 코코아 씨는 무지개를 발견한 아이처럼 들떴다. 이렇게 웃기도 하는구나.
내 속의 물고기는 아까부터 팔딱팔딱 정신없이 뛰고 있다. 핫코코아로 따스해지기를 이라고 쓸게요. 코코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아한 손놀림으로 흐르는 듯한 영문을 썼다. 그리고 언제나의 자리에서 언제나처럼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이 작은 세계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처음 닿은 부드러운 손, 내게만 보여준 즐거워하는 웃는 얼굴. 코코아 하트 바로 옆에 My dear best friend Mary. 영어를 못하는 나도 의미는 안다. 메리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코코아 씨가 왜 우울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문 편지의 상대가 원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아니다. 나는 자꾸 웃음이 나는 얼굴을 쟁반으로 가렸다. 러브레터, 화이트, 도쿄. 늘 앉던 자리에서 오늘은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 가져다 준 핫 코코아를 마시며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마블 카페에 다니게 된 지도 벌써 계절이 한 바퀴 반 돌았네요. 시스템화된 체인점의 편안함도 싫지 않지만 이곳은 유일무이한 공간입니다. 이 카페의 느긋한 여유로움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따금 바뀌는 벽의 그림도 나의 즐거움. 지난주부터 장식된 초록색 원이 여러 겹 겹친 저 파스텔화는 추억을 더듬는 듯한 몽글몽글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이름표를 달지 않았고 점원은 당신 혼자뿐 스탬프를 부를 일도 없어서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아마 나보다 조금 연하이고 일 잘하는 남성이라는 것뿐.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 가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몰래 당신의 이름을 지었어요. 눈이 오는 하얀 겨울날이었죠. 강변의 잡화점에서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 너머 큰 나무 그늘에 켜져 있는 불빛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 벚나무 가로수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어서였나 봐요. 꽃도 잎도 완전히 다 진 나무 속에서 모습을 보인 마블 카페. 너무 추워서 온기를 찾고 싶었던 나는 다리를 건넜답니다. 가게 안은 울고 싶을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하고 입구에 벤저민이 무성한 잎을 기분 좋게 자랑하고 있고 원목의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손님을 기쁘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나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린 손도 차가워진 뺨도 귀도 해동되어 몸이 흐물흐물 녹는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는 버섯머리를 한 작은 남자아이와 젊은 아빠가 있었죠. 남자아이는 비행기 모형을 들고 붕 하고 날리는 신용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던가 봐요. 그들은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 참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메뉴를 펼치고 카페오레로 할까 얼그레이로 할까 갈등했어요. 그때 당신이 옆 테이블에 음료를 갖다 주러 왔습니다. 아, 다쿠미 코코아다. 남자아이가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코코아라는 발음이 얼마나 귀여운지 나는 엄격결에 그쪽을 보았어요. 당신은 아빠에게 먼저 커피를
그리고 다쿠미 앞에 조심스럽게 코코아를 내려놓았습니다. 핫코코아입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다쿠미를 향한 그 목소리와 미소,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더라면 친절한 점원으로 비쳤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에 대한 경의와 일에 대한 긍지가 배어나서 나는 단숨에 마음을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일 남자에게 한 사람의 손님으로 진지하게 대응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너무나 부드러운 코코아라는 발음에 아,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률적인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닌 당신의 진심. 당신이 부자의 자리에서 떠날 때 나도 불러서 주문했죠. 핫코코아 주세요. 당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네, 핫코코아요 하고 복창했습니다. 한 번 더 맛본 당신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코코아는 다쿠미의 그것보다 쌉쌀하긴 하지만 은은하고 달콤하여 나는 얼굴이 번그러지는 걸 참느라 애먹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첫눈에 반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첫 소리에 반하기도 있다는 걸.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코아 씨. 그 후 줄곧 마음속으로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곳에서 시드니에 있는 친구에게 항공 우편을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시드니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메리는 내가 홈스테이한 집의 외동딸이에요. 영어는 제법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원어민 속에서 생활해보니 나의 영어 회화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죠. 메리와는 몇 안 되는 단어만으로 의사를 서로 전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눈만 마주쳐도 기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같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인끼리도 의미를 잘못 알아듣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란 건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 메리는 말이 통하는 상대였습니다. 메리가 하는 말은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어도 쉽게 이해됐습니다. 반대로 내가 영어에 막혀도 메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어느새부터 메리와 있으면 내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말을 떠올리는 것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호탕한 호주인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쪽이 진짜 나처럼 생각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역시 영어를 제대로 익히는 데는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에서 메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겐 재활 훈련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날들 속에서 일단 원래의 나로 되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마블 카페를 만나고 나는 편지 쓰기에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답게 나를 방해하여 메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그런 메리와 말다툼이라곤 한 적 없었는데 딱 한 번 전화로 싸움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메리가 목숨이 걸린 병으로 입원했을 때입니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는데 메리는 여기가 편하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가, 고치도록 노력해 하고 주제넘은 간섭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것이 무서워서 메리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몹시 우울한 마음으로 당신의 코코아를 마시러 가게에 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말을 걸어 주었어요. 늘 앉으시는 자리 말입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힘이 날 때도 있잖아요. 저기요, 코코아 씨. 내가 그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은 언제 나의 자리를 깨끗이 치워놓고서 그곳은 마치 나를 위한 장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장소에 있는 것, 그것이 힘을 준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도 마음 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치료가 될 거라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아무런 경험도 추억도 없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 가게에 있을 때 훨씬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내가 늘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구석이어서 안정된다는 것, 창으로 제일 좋아하는 벚꽃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눈 오는 날, 내가 사랑을 느낀 순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나를 다정하게 맞이해주고 그날 한 장면이 선명히 떠오르게 하죠. 나는 이곳에 앉아서 즐겁게 일하는 당신을 몰래 보고 있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데 두면서 당신을 시야에 넣는 기술도 익혔죠. 눈이 마주치면 일에 진지한 당신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날아올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아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메리는 병을 이겨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되어 얼마 전 나를 만나러 도쿄에 왔답니다. 강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벚꽃을 보았죠. 다음에는 내가 시드니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살짝 내딛기만 해도 이루어질 텐데.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경치를 보며 좋아하는 것 얘기하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한 바람을 갔는데 좀 겁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을 때 나아가지 않으면 줄곧 멈춘 채로 그뿐만 아니라 그 바람은 이루지 못하는 사이 마음째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벚나무 가로수 아래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블 카페에 오는 것은 항상 업무가 끝난 목요일 오후 3시.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문. 여기에서 당신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핫코코아 주세요 라는 말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러나 이제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흩날리는 분홍꽃잎도 여린 초록도 새빨갛게 물든 단풍도 새하얀 눈도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보고 싶어요. 내 얘기를 당신에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얘기도 듣고 싶어요. 별처럼 먼 꿈도 손바닥에 올릴 만큼 작은 일도 아주 많이. 그러니까 코코아 씨, 앞치마를 벗고
나를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글이 너무 길어졌어요. 처음 쓰는 러브레터 슬슬 마무리하고 봉함하여 당신에게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과 함께 한마디 덧붙이려고 합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고.